자,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에서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요. 모델링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상을 보니까 먼저 사각 베이스가 있고요. 여기 있는 몸통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상의 커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통 바디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원호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 있는 센터 라인은 절단선 기준에서 몸통을 외형을 그려놓고 회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점은 이 선상에 놓여지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몸통의 위치는 그래서 사각 베이스에서부터 15mm 떨어진 위치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 치수 50mm만큼 이동할게요. 사각형의 크기는 110에 80짜리고요. 먼저 사각형 그리기 너비 값에 110 엔터 그리고 높이 값에 80 엔터고요. 기준점은 원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좀 화면에서 잘 보이게끔 선 굵기를 좀 굵게 지정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110에 80 입력하고 원점에다가 자, 원점을 제가 여기로 하니까 도형을 여기 치수가 해서 여기 보니까 5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각형을 아래쪽으로 50mm 이동하게 했습니다. 자, 명령은 평행이동, 이동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전체 윈도우에서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하고 완료 엔터.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의 델타 값 Y축의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50 엔터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픽뷰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의 돌출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돌출 디스턴스 높이 값은 10mm 방향은 리버스 전환 아이콘 눌러서 아래쪽 방향으로 10mm 돌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다시 그래픽 뷰의 평면 상태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형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자, 우선은 제가 여기 보면 직선 12mm 여기서 센터에서 몸통의 전체 길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위치 15에서 110에서 15에서 10 빼면 25를 빼면 여기서 치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로 해볼게요. 사각형 그리기로 그리는데 너비 값에는 전체 110에서 그리고 빼기 왼쪽 폭이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오른쪽에 치수 10을 빼면 몸통의 길이가 나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높이는 왼쪽은 10이 되고요. 오른쪽은 10인데 큰 치수로 갈게요. 그래서 12, 높이 12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이제 이 사각형에 놓여진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15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표 입력. 키보드에서 바로
숫자 키를 입력하면 빠른 좌표 입력으로 되고요. 또는 아이콘을 여기 있는 클릭하셔도 돼요. 좌표는 X축이 15가 되고요. 콤마 Y좌표는 0. 엔터해서 먼저 사각형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게가 10mm가 되게끔 요거를 해서 10mm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오게끔. 자, 이동 툴바에서 보면 이동의 스트레치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은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요게 코너, 요게 클릭하고요. 대각 코너 클릭해서 여기는 수평 수직선이 선택하게 한 다음에 완료 엔터.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하고요. Y축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12에서 2mm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은 실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우기 아이콘 눌러서 지울게요. 그래서 측정 F4 들어가서 요 라인의 길이는 12mm, 오른쪽 라인의 길이는 10m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선을 그리겠습니다. 선. 자, 선에 여기 있는 여기에 보면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10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선은 수평에 긋을 때 얘가 평행이고요. 수평선 긋을 때 평행하면 억각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선도 10mm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있는 길이는 알 수가 없지만 여유있게 주고 나서 여기에 위치 기준으로 해서 옵셋을 한 다음에 트리밍으로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점선 선택하고 직선의 길이는 여유있게 한 20을 주겠습니다. 20. 엔터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10도를 주면 되고요. 엔터. 그 다음 위치는 요게 끝점 코너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선과 R80이 만나는 요게 위치, 가상선의 위치가 3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조선, 이동의 옵셋. 그래서 요게 윤곽 옵셋 옆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이동의 옵셋으로 하고 옵셋 거리는 35가 되고 엔터. 작업 모드에는 복사, 왼쪽 라인을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뭐지? 이렇게 얼추 살짝 짧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얼추 비슷하게 갔는데 키보드에서 펑션 키 F1을 눌러서 박스 확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살짝 짧았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여기 있는 보조선 옵셋 35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해서 트림을 사용하면 돼요. 트림의 한 녀석. 트리밍도 되고요. 익스텐드 연장도 내포하고 되어 있어요. 연장될 도형, 요게 짧은 선을 클릭하고요. 경계는 지금 보조선, 옵셋한 보조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딱 만나게끔 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보조선의 역할은 다 했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기에 보면 가운데 R80이 있어요. 여기는 R80이 있고 그리고 R76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는요, 참고로 직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선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 높이 10높이에서 수평선을 하나 보조선을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두 점선에 그 다음에 수평 체크를 하고요. 오른쪽 라인의 끝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대충 길게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그래서 R80이 이 라인 선상에서 쭉 이어져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R80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R80 하고요. R76은 여기 R80과 그 다음에 요게 라인과 그래서 R76은 R80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하고 두 군데 접하면서 R76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R80을 먼저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명령은 해서 접어넣 원호 옆에 삼각형 클릭하고요. 접어넣어 그리기. 자, 접어넣어 그리기를 보면 다이나믹은요. 그래서 R값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 끝점에서 얘랑 탄젠트하게 해서 끝점의 위치를 알면 R76이 만나는 이 위치를 알 수가 있으면 이 위치를 클릭을 해서 그리면 자동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그래서 중심선을 이용을 하면 R80에 여기에 있는 중심이 위치를 알면 또 요거는 작업이 가능해요. 요거는 또는 그래서 한 요소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요소로 한번 해볼게요. 한 요소 요게 방법은 접하는 것은 이 라인에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의 위치는 이 라인의 끝점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R값이 80이니까 자 여기서 반지름 먼저 80을 입력하고요. 엔터. 먼저 접할 도형은 경사선을 클릭하고요. 접점은 여기 있는 오른쪽 끝점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남길 거 요게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80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요 사이에 R76. 그러면 여기도 접해야 되고요. 이 선에도 접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접어넣의 두 요소, 제일 끝에 있는 거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먼저 76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위치인데요. 이 라인은 되도록이면 오른쪽 끝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원호는 좀 여유있게 뒤쪽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R76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을 선택을 하고요. 방법의 세 요소. 자, 마지막 경계는 R76 원호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첫 번째 트림 대상은 직선 오른쪽이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호 R80이 남는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대상 오른쪽 직선 클릭하고요. 두 번째 대상 원호 위쪽을 클릭하고요. 경계 R76 원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트리밍이 돼요.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코너에 R3이 있고요. 여기는 R5가 있네요. 이거는 필렛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 요소를 선택하고요. 그리기 툴바에서 먼저 반지름 마침 5니까 형태는 노멀 형태고 오른쪽 도형 여기를 직선과 여기 선택해서 필렛 처리. 컨트롤 Z 할게요.
살짝 선이 짧아 보여서 그냥 솔리드 필렛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R5하고 R3은 솔리드 필렛.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은 회전 솔리드. 회전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요. 체인으로 지금 작업했던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전축에서 X축 선상에 있는 여기 있는 라인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180도만 회전하면 돼요. 그래서 end angle 끝각도에다가 18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해서 참고로 이거 베이스 형상이랑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add boss 해서 보스 명령을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톱 파딘 밑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솔리드의 필렛 모서리 엣지 여기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레디우스 반지름의 5 그 다음에 적용 아니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쪽에 끝단 엣지 선택을 하고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레디우스가 3이에요. 3 입력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자, 그러면 이제 형상에 보니까 이게 포켓팅을 해야 되는데 포켓하기 전에 이쪽 부분 이 면은 정면에서 단면 A-A를 볼게요. 여기서 단면하고 시선의 방향 뒤에서 앞쪽으로 그래서 단면도가 있는데요. 그게 R값은 127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높이는 여기 10 되는 지점에서 커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위치는 여기는 쭉 내려보니까 여기 위치는 끝에서부터 55 되는 지점에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있는 정면에서부터 이거 R127을 잠깐 그리기 전에 요거 요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 R80 요게 쭉 회전돼서 만곡되는 위치를 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여기 있는 R80 원호를 요거를 해서 여기 만곡점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일단은 해서 도형을 잠깐 회전 이동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정면에서 요걸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위치 잡기 위해서는 요 원호 선상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그려주고 요걸 위치를 찾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먼저 요게 원호를 이쪽으로 이제 회전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에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동 툴바에서 첫 번째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다이나믹 이동 들어가서 이동 복사할 요소는요, 화면을 살짝 돌려서 요게 도형 R80짜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완료 엔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계가 나오는데요. 요걸 어디다 갖다 놓냐면요. 중요한 거 원점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 이동을 해야 되는데 회전 이동될 축은 여기 빨간색 X축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X축 기준으로 해서 회전 이동돼야 돼요. 그러면 핸들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빨간색 원호 핸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서 빨간색 원호. 자, 위치는 여기서 포인트가 이렇게 세 군데,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 또는 여기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원호를 클릭을 하고요. 회전 각도는 쭉 돌려서 90도 위치에다가 마우스가 이 각도계 바깥쪽으로 가면요 자유롭게 100분의 1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이 되고요. 각도계 안쪽으로 오면요 여기 포인터 눈금이 5도씩 돼 있어요. 눈금이. 그래서 쭉 올려서 세로 방향 90도 위치일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작업 방법에는 복사 안 따라왔다. 복사를 먼저 해야 됐나 보네요. 일단 이스케이프 해서 좀 취소할게요. 얘가 따라와야 되는데 ESC 누르고 좀 취소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이나믹 이동할 요소 원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엔터 한 다음에 좌표계를 원점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자, 리본 메뉴에서 상단에 보면 복사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 옆에 있는 거. 지나갔어요. 복사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좌표계 핸들 축을 클릭을 하고 90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미리 보기 이렇게 도형이 보이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서 됐죠. 자, 요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요거 나중에 요 R80이 회전됐을 때 만곡점이 있는 이 원호랑 그 다음 위치 55 되는 위치에서 교점을 잡으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도형을 해서 회전 다이나믹 이동을 이용해서 회전 복사했어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해서 정면 어디 갔어? 자, 벽에가 자, 작업 평면은 정면, 그래픽 뷰도 정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t S 해서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끝에서부터 55, 요 라인. 자, 이 원호랑 55 되는 이 위치에 고점에서부터 원호가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두전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수직을 체크하고요. 일단 마우스로 대충 클릭을 하는데 변동될 좌표는 원점에서부터 요게 거리예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55니까 전체 길이가 110이에요. 그러면 원점에서도 여기도 55예요. 그래서 변동될 좌표에다가 55를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여기도 클릭해 놓고요. 자, 여기 높이 15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될 좌표에는 15. 그 다음에 이제 원호가 끝나는 높이는 여기 치수가 10이에요.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수평선. 그리고 수평으로 대충 클릭한 다음에 변동될 좌표에다가 10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최종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과 원호가 만나는 교점,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요걸 그리는 거예요. R값 127. 자, 그러면 명령은 원호 옆에 삼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2점호 그리기. 그래서 여기에 교차점을 클릭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도 교차점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교차점 찾기가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인터섹션 교차점에 I를 누르고요. 교차하는 선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양 결정한 다음에 R값 127 엔터.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 10이 맞구나.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보조선은 요거는 지워도 상관없어요. 키보드에서 딜리트나 평선키 F4 눌러서 지울게요. 이제 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솔리드 바디를 트리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어를 끝지점 딱 일치를 맞췄는데 살짝 연장을 좀 할게요. 자, 트림 자르기 확장해서 선에 얼마큼 확장을 하냐면 5mm, 1mm 이상 확장해도 돼요. 5 주고 엔터 한 다음에 여기 끝에서 약간 확장, 여기도 확장을 해놨어요. 좀 트리밍을 여유있게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알테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호를 이용을 해서 곡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곡면 생성. 자, 그러면 서피스 툴바 에서 서피스의 툴바에 보면 제가 얘를 조금 드래그해서 옆으로 좀 옮겨 놓어 보겠습니다. 공간이 살짝 이렇게 안 보였으면 안 해도 되고요. 땡겨 계속. 아니요, 적당한 위쪽에 그 사이에. 예. 자, 그러면 명령은 에서 여기 보면 돌출 곡면 아래 보면 삼각형 클릭하면 드래프트 곡면 생성이라고 있어요. 자,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정면에서 그렸던 원호를 120짜리 원호를 R127짜리 원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자, 확인을 했는데 곡면이 에서 수직하게 돼 있다. 이러면 작업 평면이 지금 평면 상태로 들어온 거고요. 다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꾸면 이렇게 앞쪽으로. 그 다음에 곡면의 길이는 여유있게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리버스 눌러서 반전. 그 다음에 반전 누르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거 곡면 바디로 해서 얘를 잘라 볼게요. 자, 문제는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곡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양방향으로 해서 곡면을 드래프트 시켰지만은 클릭하면 요거는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따로 선택했을 때는 트리밍 할 때 트림 대상 곡면은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트리밍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붙일 수 있냐? 그래서 곡면을 붙이는 명령은 없지만은 이 곡면을 해서 시트 바디, 시트 솔리드로 만들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바디로 트리밍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앞에 곡면을 하나 선택해서 일단은 딜리트로 삭제한 다음에 그냥 이 곡면을 앞쪽으로 더 확장을 하면 그냥 하나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곡면을 앞쪽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서피스 툴바에서 트림 해서 삼각형 클릭을 하면 곡면 확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자, 곡면 확장. 그 다음에 곡면의 길이는 여유있게 20을 주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요. 확장할 때 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아님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쪽 방향은 이쪽으로 드래프트 했을 때는 수직하게 드래프트해서 선형이에요. 그래서 선형으로 돼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확장을 할 때는 여기는 R가 127짜리예요. 그러면 R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이 되려면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확장할 때는. 그래서 앞쪽으로 확장을 할 때니까 선형 길이 20mm, 그 다음 마우스로 대상 곡면 선택하고 커서를 앞쪽에다 놔두고 클릭하시면 앞쪽으로 확장이 되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대상 곡면 선택하니까 하나로. 자, 그러면 이제 곡면 트리밍 하면 돼요. 솔리드 바디를 곡면 기준으로 해서 트리밍 하면 돼요. 자, 솔리드 툴바에서 여기 보니까 삼각형 클릭하니까 솔리드를 곡면으로 트림 또는 시티 바디로 트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래쪽에 있어요. 클릭하고 먼저 트림할 바디, 솔리드 바디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리고 서피스, 곡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침 방향이 맞고 그러면 확인하시면 되네요. 밑 잘라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드래프트 곡면은 블랭크로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블랭크 그 다음에 숨길 곡면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서피스 선택하고 완료 엔터.